안녕하세요. 슬림유기입니다. 제가 2024년 10월에 한의대 편입 합격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성한 문과 출신입니다. 합격생들 전적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원광대는 정량대이기 때문에 시험만 잘 보신다면 전적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학점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원광대의 경우 정량대이기 때문에 학점은 전혀 보지 않고 토익 그리고 지필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년을 다녀야 합니다. 학적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지만 예과 2학년부터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부학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수능 말고 편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능 경쟁률이 훨씬 낮고 메디컬 편입이면 전적대가 좋거나 학점이 좋거나 아니면 전공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만 지원할 것 같아서요. 저는 수능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특히 수학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PT를 준비했다 보니 생물, 화학, 유기화학이 공부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이 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게 아깝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 편입의 경우에는 정량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학점이 낮으셔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정량대란 스펙 상관없이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점이 낮거나 전적대가 좋지 않거나 전적대 전공이 메디컬과 아예 상관없거나 나이가 많아도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원광대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대는 시험 성적보다는 스펙을 중요하게 보고 뽑는 학교를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전적대가 좋고 학점이 높고 그리고 이전 전공이 메디컬과 관련이 있는 경우 생명 쪽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험 성적이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스펙만 좋다고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스펙도 좋고 시험 성적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량대와 정성대를 구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만간 한의대 편입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피준생이었다 보니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수험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직장은 그 당시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고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같은 교육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전문직이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1년 정도 하면서 되게 갈팡질팡하긴 했지만 일단 마음먹은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정이 훨씬 더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지금 다니고 계시다면 일단 계속 다니시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조금씩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다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운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직장을 다니시면서 계속 시험을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면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보다는 합격까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에 준비를 시작해서 30대 중반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온 지도 거의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만약 메디컬 쪽에 뜻이 확고하시다면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미 먹은 나이를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고민만 하다가 또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또 나이를 더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평생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엄청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보다는
남은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의대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학생분들도 꽤 계시고 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그게 디메리트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만학도로서 예전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나 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결혼 정년기시라면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수험생 신분으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준비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모아둔 돈을 또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고요. 95%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대 편입 특성상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편입생 중에 30대가 제일 많고 30대 중후반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20대 중후반 분들도 꽤 계시고 또 40대나 50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입학할 때 나이가 많아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편입생들은 편입생들끼리 좀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입생들끼리 친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재학생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많이 하실수록 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학년당 정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대형 한의대이기 때문에 나이 분포가 다양한 편인데요. 인원이 적은 다른 한의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요. 인강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신다면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이해질 수도 있고요. 또 정보 수집 측면에서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도 단과 수업도 있고 하루 종일 수업하는 정규반도 있고 잠깐 한두 달 하는 특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학을 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하셔서 하루 순공부 시간을 목표한 만큼 채울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기존에 토익 915점을 가지고 있었고 970점까지 올리는데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인강 듣고 문제풀이하고 오답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을 보신 다음에는 이제 강사분들이 라이브로 복기를 해주시거든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이번에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보완해서 시험장에 가야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 점수가 정체되신 분들은 꼭 유튜브 라이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피트보다는 쉽다고 느꼈습니다. 문제 유형이 다르기도 하고 난이도 또한 피트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항에다가 칠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을 거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트에 비해서 지식형 문항의 비중이 많고 그리고 보통 이제 오지선다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피트형 고난이도 추론 문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미트보다 한의대 편입시험이 난이도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을 치시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이제 한의대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트보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결국 역시 미트의 생물화학 시험 또한 피트처럼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한의대 편입시험은 지식의 암기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편 시험도 최근에는 추론 경향성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 시험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의편이 상대적으로 암기형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피지컬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과 전문직을 직접 준비해보진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데요. 주변 CPA 준비생들의 경우에도 학교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개인의 성향이나 적성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 잘 맞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쉽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래의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또는 교재, 강의 같은 것들을 맛보기로 한번 훑어보시고 내 성향과 적성에 맞는 시험인지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과 전문직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회계사의 경우에는 CPA를 합격하시면 어려운 관문이 없지만,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로스쿨 생활 3년을 하고 또 변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대 또한 합격한 후에 학교 생활을 5년 정도 더 한 후에 국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합격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변시에 비해서는 국시의 난이도가 훨씬 낮고, 그리고 합격률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이 공부가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또 합격 후에 남아있는 관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피트나 MD용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프리패스 비용이 매년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해에는 과외를 받느라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2, 300만 원 정도 더 지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편입학원 패스가 많아지고 과목별로 나뉘어 있어서 조금 더 비싸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트가 없어지면서 수요층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아졌고 결국은 조금 고가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 학원뿐만 아니라 현재는 개인 합격자들의 강의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저렴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인강 기준으로 연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멘토링 비용이라든가 교재비,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다니신다면 스카 비용도 내셔야 되고, 인강 말고 학원을 다니신다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겠죠. 또 부족한 과목을 과외를 받는다고 하면은 또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한 패스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경제 사정이 개인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돈을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해야지 그 연봉만큼의 기회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보신다면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서 빠르게 합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돈을 아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돈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합격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질문자님의 여건 내에서 가능한 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해에 과외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불안한 마음이 커서 지출한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꼭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의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범위 외의 문제들이나 지역적인 문제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잘 하시고 시간이 남는 경우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범위 외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해에는 최대한 많이 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먼저 박선우쌤의 MD 대비 이론 강좌를 듣고 MD 문제풀이도 이제 기출 문제풀이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MD에 나오는 심화 개념들을 다 이제 알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 해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었던 지역적인 문제들을 분석해서 관련된 이론이나 확장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리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이론책으로 돌아와서 최대한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머릿속에 비어있는 그 구멍들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비를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들은
다른 수험생들도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대잖아요. 한의대는 의대에 비해서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시험 과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합격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의대를 준비하신다면 일반 생물학 범위를 넘어서 심화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의대와 한의대가 특성상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의대는 지역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문은 미트가 끝난 후부터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 한문 1등급 정도의 베이스는 있었지만 제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린 상태라서 다시 상공회의소 한자급수 3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예 문외한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의대는 생물과 화학만 잘하면 한문을 적당히만 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트를 치느라고 8월까지 시간이 없어서 한문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3개월 반 정도 한문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생물화학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긴 했지만 7개월 반이라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를 외워주시고 특히 명심보감이나 사서는 문장을 여러 번 보시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문장에 만약에 빈칸을 뚫었을 때 어떤 한자가 들어가는지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장의 주제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문진보의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외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지문과 중요한 문장을 선별해서 위의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시나 낯선 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한문 문장을 독해하는 연습도 해주셔야지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Q&A를 모두 마쳤고요. 한의대 편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의대 편입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또 조만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